네, 안녕하세요. 친친디 부동산 중개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업 금수저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짱짱 신사입니다. 금일은 부동산 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3, 4년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을 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부동산 각종 이제 규제들이 서울 집값을 좀 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이제 수도권 이제 GTX 노선이나 혹은 이제 뭐 이런 수도권의 지방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국민들 모두가 조금 이제 좀 어려운 그런 시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현 시장에서 보면 앞으로 3, 4년간은 서울시의 신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작년 이제 21년이죠. 21년 말부터 이제 올해 22년 2월 정도 현재까지 이런 주택 시장의 이런 각종 아무래도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택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아무래도 관망 이런 시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비주택 시장에는 좋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조금 더 좋은 투자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 오늘은 만담동산 상가임대차 보호법 신문 10답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봐볼까요? 네, 만담동산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실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800만 원 하는 상가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네, 상가 건물에 이런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으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건물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한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 상인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이제 영업용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 영업용 건물에 대한 범위를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실까요? 여기서 영업용 건물이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 규정하는 사업자 등록 가능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종중, 사찰, 교회, 치목단체 등이 임차한 그런 사무실들, 그다음에 향후회 같은 단체가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있으면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영업용 상가 건물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 창고에서 상품을 제조, 가공하여 보관만 하는 경우라면 이 또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제조, 가공, 보관과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 활동까지 했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이제 영업용 건물의 범위는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일정 보증금 이제 범위 이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일정 보증금 범위라는 거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임차 보증금이 9억 원 이하, 서울시의 경우에는 9억 원 이하이고요. 이러한 경우에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이 지역별 보증금을 초과하는 고액 보증금인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따로 혹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기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민법에 따른 전세권과 임차권 설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그러면 따른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임차권 설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그 두 가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전세권에 의한 임차 보증금 보호는 전세권은 상가 건물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사람 사이에 전세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서 취득합니다. 전세금은 전세권을 설정하려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등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민법의 임차권에 의한 임차보증금 보호. 임차인은 임대차 등기에 대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를 마칠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보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하려다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들은 혹시 환산보증금 범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지역을 4가지로 나눠서 환산보증금 범위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9억 원 이하,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와 서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가밀업체권역은 6억 9천만 원 이하, 그 외에 광역시는 5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이 일반 이런 단순 보증금이 아니라 뭐 뭔가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환산보증금을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나요? 네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을 임차 보증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소재하는 상가 건물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에 들어간 임차인의 경우에는 한산 임차 보증금은 50만 원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 5천만 원에서 총 1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럼 환산보증금이 이제 이내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아, 그러면 이 환산보증금의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되면 앞에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환산보증금이 초과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네. 음. 그러면 교수님, 한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은 그러면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높다 보니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사례가 이제 빈번하게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초과되더라도 적용 가능한 것과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적용 가능한 것들을 먼저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대항력이 있고요. 두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세 번째 차임 증감권, 네 번째 권리금 회수 보호,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이렇게 5가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들은 이제 표준 계약서 작성 의무와 그다음에 이제 3기 임대료에 이제 해당하는 만큼 이제 미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대인의 권리가 생기는 그런 것들도 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많은 요소들이 있군요. 그 중에서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검사님,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대항력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 대항력이란 일단 제3자에게도 이제 임차권을 주장 가능한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이제 이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인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인데요. 요즘 항상 이게 좀 많이 이슈가 되는 내용인데, 일단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이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장 현재 기준 10년까지 그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제 요청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권리금 이제 회수 기회와 임대인의 방해 금지, 이제 손해배상 규정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제 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임대인이 이제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상 만담동산 상가임대차 보호법 신문 10답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엔 두 번째 상가임대차 보호법 신문 10답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문의 전화는 1599-4217